안녕하십니까, 무기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증권주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지금 주식시장에 자금이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는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기술적 분석은 3가지 정도의 종목을 한번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비트코인의 차트인데 주봉 차트입니다. 저는 코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번 구간에는 비트코인의 주요 세력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개인들이 아니잖아요.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세력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첫 번째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 시장에 있는 고래들이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했을 때 이제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2번 정도의 음봉이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전고점을 뛰어넘음으로써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번 구간에서는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음봉이 나왔죠. 2번이나. 이게 코인 시장에 있는 고래들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 있는 주요 세력과 자금력이 많은 고래들이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종목이 4연상 이상을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주주가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고점에 물려버리고 대주주는 세력이나 고래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금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면 코인 세력과 고래들은 어디로 자금을 이동시켰을까요?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되지만 최근 4월 후반부터 5월 초까지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시작한 게 4월, 그리고 5월, 6월 이 정도가 됩니다. 그게 맞물려서 고객 예탁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고객 예탁금이 좀 빠지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점보다는 코인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자금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코인 세력이 붙었는지 스펙주가 급등락을 하고 있었죠. 일부 스펙은 가상화폐 변동성을 뺨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한 뒤에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2,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은 단 9일 만에 545%가량이 올랐죠. 이거는 거의 코인이랑 마찬가지의 급등락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있는 자금이 증시로 옮겨와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주식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냐,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미 인플레에 대한 이슈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적 장세 후반에는 금리가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금리 상승분보다 이익 전망치가 더 높기 때문에 금리 상승분을 초과하는 기업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에는 그런 현상들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정유화학, 철강 기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코비드-19 이후에 수출이 코비드-19 이전 수준으로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금리가 아무리 조금씩 상승을 해도 금리 인상분보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더 높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이 1% 급락을 보인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1.2%, 테슬라는 5%, 마이너스 5% 이상 빠진 걸 봤었는데, 근데 어제자 증시를 보니까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 애플도 거의 2%, 테슬라는 거의 4.6%, 구글도 2%, 페이스북은 1.3% 올랐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3.6%가 오르고 퀄컴도 2%가량이 올랐어요. 거의 기술주 위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뱅크 쪽을 보시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플레 우려에서는 기술주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최근 미국의 흐름은 기술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과연 인플레 우려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 분석을 요약해 드리자면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펙지 위주의 상승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지면 증권주가 수요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반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인플레 우려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면 증권주는 수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플레 영향은 지난번 2번의 조정으로 인해서 한물간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봤을 때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기술주 위주로.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거에 제가 최근에는 삼성전기나 코덱스 자동차 그리고 SK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거를 계속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게 왜냐면 지금 시기가 지나면 정말 실적이 이끄는 대형주 중심의 시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종목들이 오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오르기 전에 영상을 찍은 다음에 함께 이런 종목들을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오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이런 흐름으로 갖고 있으니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취지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해요. 특히 근데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차라리 안전한 매매를 하자. 내가 무슨 코인이냐 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주의 상승도 다시 한번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유안타 증권이랑 SK증권, 상상인 증권 이 세 가지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유안타 증권인데요. 유안타 증권의 큰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밥그릇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고점인데 전고점까지 매물을 소화한 과정이 보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저희는 최근 흐름을 한번 봐볼게요. 최근 흐름을 보면은 매물은 이미 여기까지 소화를 해놨는데 기간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기간 행보를 하던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매물 소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 상단을 뚫어 올렸죠. 다음 박스권 상단은 여기인데 여기 근처에 가려고 하니까 매도세가 붙어가지고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서 빠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가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래량도 보시면 개인이 만들 수 없는 거래량이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의 최근 흐름을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차트 형태인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죠? 올랐다가 눌리는데 여기 보라색깔 선에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이 보라색깔 선이 상승 쪽으로 이제 틀기 시작을 했죠. 저번 주에는 아무도 모르게 주가가 1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를 뚫으면은 거의 20% 가량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SK증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도 마찬가지거든요. SK증권 이런 돛담배 형태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미 돛담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만큼의 매물 소화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아까 그 유안타 증권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최근에는 볼리저 밴드 상단에서 약간 조정이 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똑같이 빵 뜬 다음에 보라색깔 선에서 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 다음에 보라색깔 선이 조금 올라가는 형태가 보이니까 주가도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죠. 앞전에 있던 음봉의 시가를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기준봉을 띄우겠죠. 기준봉을 띄우고 눌리고, 기준봉을 띄우고 눌리고, 기준봉을 띄우고 눌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준봉을 띄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이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상의 증권입니다. 상상의 증권은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저는 이 종목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일단 여기 장기 이평선이 있는 부근에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자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직 상승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물 소화도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죠. 그리고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 평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지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갔었을 때는 이 검정 색깔 장기 평선을 지지해 준 적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장기 이평선까지, 검정색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온 걸 충분히 본 다음에 매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여기 파란색깔 장기 이평선까지는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볼리저 밴드 상단까지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상에서는 검정색깔 장기 이평선을 계속해서 저항으로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의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뻥 떠서 여기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증권주도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권주가 기술적으로도 뭔가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증권주에 대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